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책 한 바퀴 시간입니다. 자, 우리 동네에서 산책하기 좋으면서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 곳, 그야말로 일석이조, 일거양득인 장소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알아볼 곳은 신촌과 연세대학교입니다. 신촌과 연세대학교 하면 서대문구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동서방향으로 딱 가운데 중앙에 있으면서도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오른쪽으로는 안산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연희동이 있습니다. 두 곳 다 모두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서대문구 구민이 아니라 서울 시민 또는 전국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정말 뜻깊고 유명한 곳입니다.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이렇게 신촌과 연세대학교가 같은 구 안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행운이네요. 이런 행운을 맞이해서 이제 날씨도 풀렸고 했는데요. 한번 의미를 알아보면서 산책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곳을 꼽은 것은요. 제가 평소에도 서대문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산 자락길에 산책을 주말이면 좀 하는 편입니다. 안산 자락길을 한 바퀴 돌면 크지 않은 산이라서 시간이 한 1시간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다가 보면은 한쪽 방향으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연세대학교 방향. 가끔 저는 한 바퀴를 다 돌지 않고 이쪽으로 내려가 보는데요. 이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안산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그냥 바로 연세대학교 교정 안으로 내려서게 됩니다. 저는 이곳을 올 때마다 이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운 풍경도 마음에 들고 특히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긴 역사 그리고 결코 그 의미가 가볍지 않은 뜻깊은 많은 사건들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이 100년 전에 이 풍전등화 앞에 있던 조선내 말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가슴이 묵직하기도 하고 한 바퀴 걸어놓고 상쾌해진 몸의 건강 상태에서 마음까지 무겁게 가득 차는 그런 기분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신촌과 연세대학교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주말에 이곳에 나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촌에서 연세대학교가 갖는 의미와 신촌 지역에 대한 얘기를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는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신촌 하면은 저에게는 젊은 시절 그리고 서울 유흥의 중심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촌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곳곳 술집, 커피숍, 식당들에는 젊은 남녀들이 쌍을 이뤄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끝에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라고 하면 또 한국 최고의 대학이면서 그리고 지성 이런 느낌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세대학교에 대한 이런 묵직하고 좋은 추억이라는 것은 그 긴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에게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연세대학교의 시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자와 세자죠. 우리가 막연히 떠올리기 쉬운데 연세는 쉽게 연자는 연희 전문이라고 하는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친 시대의 대학교 이름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연희, 그러니까 연희 전문학교에서 연자, 그럼 세는 무엇이냐?
바로 옆에 보이죠?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둘은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세브란스 병원이 그 광해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 근대식 그 서양 의술을 하는 병원이라고 할까요? 이 강원에서부터 그 원리를 찾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130년이 넘었어요. 대단한 역사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생긴 지 건국 70주년을 얘기하는데 거의 그 2배에 대한 역사를 그 학교 안에 갖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혜원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강혜원의 얘기를 꺼내면은 바로 첫 번째 출발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연도로는 1894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국사에서 이렇게 연도까지를 다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한 1894년이면 현재로 보면은 130년 전입니다. 그 뭐 누구나 다 알듯이 그 갑신정변 하면은 그 급진 개화파인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이 일으킨 이제 쿠데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다른 이름으로 뭐 3.1천하라고 해서 너무 빠르게 끝난 그 정치 격변이었습니다. 왜 그 이 강혜원, 우리 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강혜원이 이때로 이어지냐면은 이 사건 속에서 이 큰 사건 속이라는 작은 하나의 그 사건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이하 그 급진개화파는 자기의 반대파들을 대거 숙청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그 중에 그 당시 명성황후 명성황후까지 민비였죠. 그 민비의 그 조카이면서 민씨 중에 민영환이라고 하는 젊은 세도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의 핵심이면서도 또 그 민씨 정권의 그 민씨 권력의 아주 중심 인물이었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뭐 어찌됐든 보수파이다 보니 그 갑신정변 와중에 그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그 칼로 당시에 뭐 에피소드를 보면 13군데라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의 그 한의 치료로는 이 정도의 상처면 대부분 사망한 치료하기 힘든 큰 상처입니다. 그랬는데 운이 좋게도 당시 고종의 관심 속에서 당시 그 한양에 와 있던 독일 외교관 멜렌드로프가 그 미국 의사 한 명을 추천합니다. 당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의사이면서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 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알렌이라는 미국 의사를 추천을 했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의사인 만큼 서양 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죠. 외과술에 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분이 고종에게 소개되어 민영환을 치료해서 살리게 됩니다. 권력의 핵심인 그 민비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알렌에게 서양식 병원을 차리게 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직후니까 보통 그 갑신정변이 끝나고 한 1년쯤 후에 이제 이게 준비가 돼서 이제 강혜원이 생기게 되는데 갑신정변 이제 장소가 그 당시 홍영식 갑신정변 주역이었던 사람이죠. 홍영식의 집을 몰수한 그 자리를 내어주어서 병원을 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혜원이고 이때 관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종이 강혜원을 세우고 나서 2주도 안 돼서 재중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내립니다. 그래서 강혜원이라고 국세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강혜원으로 불렸던 그 날짜는 2주밖에 안 되고
그 후로는 항상 제중원이라고 불렸는데 항상 처음이 중요한 거죠. 국사책에는 광해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렌이 그 제중원을 총괄해서 이제부터는 제중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중원을 총괄해서 그 병원을 운영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그 땅, 그다음에 건물, 그리고 그 의사를 제외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하는 인물들을 지원하고 의사와 의료 부분을 그 알렌이 이제 파견 나온 미국의 그 교회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명의 선교 겸 그 한국에 와 있는 의사들을 모아서 여기를 근대적인 병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참 그 역사의 큰 사건의 하나의 그 작은 사건이 이렇게 병원으로 설립되고 그 병원이 130년의 그 역사를 건너뛰어서 현재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큰 흐름으로 남는다는 게 참 그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노래를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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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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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광해원 그리고 대중원으로 이어진 이 근대식 병원이 실제 갑심정변의 그 중심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 갑심정변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사고를 당한 민영환을 그 미국 의사 알렌이 구하고, 그리고 또 재중원이 생긴 그 설립한 병원의 위치는 갑심정변의 주역인 홍영식의 집을 차압해서 몰수해서 그 자리에 세우는 이런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사건들이 이어졌고요. 그 당시 이제 홍영식의 집의 위치는 제동이었습니다. 제동이 어디냐 하면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동네예요. 아마 예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동네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지? 또 전혀 모르는 지역일 텐데, 지금은 오히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알죠. 바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다 보니 그 장소를 전 국민이 아는 중요한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중원은 바로 지금 지하철로 보면 서울의 3호선 안국역 앞쪽에 내리면은 바로 보이는 그 앞에 이제 제동에 있었는데, 이후로 거기서 10년간 그 제중원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실제 운영이 되면서 이 운영의 이제 총지휘자, 제중원의 병원 원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알렌 박사는 조금 그 병원 경영이 약간 독선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그 참여하는 다른 미국 선교 겸 그 의사들하고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운영에도 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런 성격이 어디 외부로는 뭐 다르게 나오겠나요? 정부의 간섭,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물과 땅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 조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운영의 간섭이 많았습니다. 여기와도 충돌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년간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어찌됐든 그 미국의 선교재단의 후원하에 운영하는 병원을 큰 방향으로는 정부의 간섭이 없이 순수한 100% 민간 병원으로 운영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민간 병원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민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 민영화를 하게 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더 어려운 일이 있죠. 재정적인 지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한 가지 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고 어려움과 난관이 있고, 그걸 또 역시 해결하고 뛰어넘어서 현재의 그런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까지 이어져온 그런 노력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알렌이 그 제중원을 잘 운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제중원에서 이 제중원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그 세브란스의 세자가 연세대학교까지 붙는다는데, 그 첫대 그 병원장을 맡았던 알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뭐 제중원의 병원장을 맡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은 거기서 일했던 그 여러 선교 겸 그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름은 언더우드입니다. 이 언더우드 박사는 오히려 그 병원 원장을 맡았던 알렌보다도 더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에 건립하고
이후에 연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을 통합해서 통합 연세대학교를 만드는데 그 기초를 닦기도 했고, 그 통합을 긴 세월 동안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도전했던 분입니다. 물론 이런 큰 업적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촌에 나가거나 또 이제 산책 중에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면 참 이 구한말, 조선의 그 구한말의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자기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조선에 와서 활동하고 조선에 도움을 주고, 특히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핍박받는 조선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는 이런 분이 한국에 왔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무릎을 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교정을 거닐면서도 저는 항상 이분을 생각이 나게 되고, 특히 연세대학교에는 그분을 기릴 만한 그 상징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선 연세대학교 정문을 들어가서 백양라라고 하죠. 앞에 큰 도로를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한 가운데쯤에 본관 앞에 이제 큰 그 광장이 있고, 광장 앞에 바로 이 언더우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 그 연세대학교가 긴 세월 일제히 탄압과 속에서 문 닫을 뻔한 그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그 긴 역사를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처음 설립자이면서 이렇게 훌륭한 위인의 동상을 기리고 있는 것들이 후세에 100년이 넘은 제가 살아가면서 이분들을 그 뜻을 기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감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동상의 뒤에 있는 연세대학교 본관이죠. 석조 건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언더우드 관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그 연세대학교와 신촌에서 그 비중이 높은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언더우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언더우드는 그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한국에 봉사를 하셨고, 아마 마지막에 너무 건강이 악화돼서 그 미국의 고향으로 가시고 나서 아마 곧 얼마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그 조선을 위해서 젊은 청춘과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언더우드라고 지금 부르지만 그 당시 조선에서는 이제 한글 이름을 지으셨죠. 원두우라고 합니다. 어색한 이름이죠. 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이름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중원 의사, 그리고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많이 느끼죠. 그 대학병원, 병원 하면은 제일 규모가 크고 의료가 높은 곳이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이 그런 높은 의료 수준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과대학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중원도 역시 실제 그 경력을 다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의사, 미국 의사들이 와서 하지만 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려면 의료가 그 자체적으로 그 학생들을 키우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중원에도 그 의료 교육은 진행되어 있었고, 단지 그게 형식적으로 뭐 의과대학을 설립했느냐 또는 뭐 의료 전문 학교를 설립했느냐의 문제지, 그 의료 병원에서는 항상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원더우드가 박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워낙 좀 이제 그 의료 서양의 그 서양 의학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눈에 띄었지만, 실제로 이분은 미국에서는 그 아일랜드 출신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셔서 거기서 뉴욕 대학교에서 문학 그 학사로 졸업을 하셨고, 그 후에는 역시 또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 목사를 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특히 인도로 선교를 가서 인도에서 의학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보면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고 고향을 돌아와서 보니 그 당시에 그 조선이라고 하는 저 아시아의 끝부분에 정말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에 있지도 못한 나라에
선교를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스스로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제가 들어도 이렇게 글로벌한 시대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 한국을 다른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나라로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어려운 결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젊은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에 조선에 선교를 오려고 했을 때는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약혼을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 입장에서 보면 선교를 가는 것도 좋아. 왜냐하면 인도에도 선교를 가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 나라가 조선이라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동의를 못하고 두 분은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파혼을 감수하면서 조선까지 선교를 오겠다고 한 결심. 정말 출발부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훌륭하신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에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는 이분도 저희는 이제 오늘은 이제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지만 실제로 그 외에도 많은 선교와 의료에 대한 활동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세문안교회라고 정말 오래된 교회죠. 초창기 교회 중에 하나고 아마 장로교에서 세운 교회 중에서는 한국의 최초 교회일 거예요. 이거를 세우신 분이기도 하고 물론 이분 혼자서 세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장로교 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일단은 의료 활동도 하지만 의사로서 주 목적은 선교로 오셨기 때문에 20년간 전국을 걸어다니며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 기간도 대단하고 직접 교통도 안 좋고 한 시기에 20년간을 틈만 나면 걸어다니면서 선교를 했다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파혼을 하고 조선에 왔지만 조선을 선교하고 다니는 활동을 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선교를 오신 분 중에 한 여자 선교사분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주 활동 지역은 서울, 한양이잖아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평양 지역, 평양과 서북 지역으로 가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려 거리가 1600km. 그러니까는 평양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1600km를 걸어서 갔다 왔다고 합니다. 참 거리도 놀랍고 그 당시만 해도 조선 사람도 그렇고 좀 세도가 있는 사람이면 평양을 걸어가지 않죠. 가마를 타고 가든 말을 타고 가든 할 텐데 오히려 미국에서 온 서양 선교사가 이 거리를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왔다는 것도 놀랍고요. 또 신혼여행을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헌신한 이 활동과 그 다음에 그 거리를 걸어서 간 이유가 있겠죠. 선교 활동을 하려면 구경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걸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재중원과 연세대학교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분의 활동하는 내용이 정말 범상치 않아서 항상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의 봄봄봄입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있어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자, 재중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중원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중원이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어찌됐든 그 알렌이 그 잘 운영을 해서 그 10년간을 잘 유지를 해왔고, 이후로 이제 그 조선 정부와 협의가 되면서 점차 어쨌든 그 모든 운영권을 재중원에서 다 맡는 걸로 진짜 민영화 10년 만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야 그렇게 허락을 해주면은 되지만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운영 그 재원이 이제 더 크게 필요한 거죠. 이제 더 이상의 정부 예산 지원이 없어지니까.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미스터 세브란스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거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어떤 이 사람은 그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의 그 공동 창립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그 이해가 되겠죠. 이분이 그 재중원의 그 민영화 과정에서 작은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무려 그 당시 돈으로 1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재중원 입장에서는 뭐 좋은 기회가 온 거고, 이런 그 자원이 확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이제 민영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돈을 이렇게 큰 돈을 받았는데 뭐 그 공헌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민영화를 하면서 그 돈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그리고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세브란스 병원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터 세브란스는 한 번의 그 후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하고 나서 조선까지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문한 후에도 더 좋은 의미로 더 큰 돈을 기부를 해서 그 세브란스 병원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벌써 첫 번째 그 연세대학교의 연과 세 중에 세에 해당하는 재중원에 대한 130년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연희 전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자, 처음 언더우드 박사가 조선에 왔을 때는 선교와 함께 조선의 미국식 4년제 대학의 학교를 세우겠다라는 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마 그 일은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대학이 있는 현대의 나라에서도 내가 대학을 하나 세우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면 과연 그게 될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만한 정말 큰 꿈입니다. 큰 목표인데 언더우드 박사는 조선에 선교를 오면서 선교와 함께 의료 그리고 조선 국민에게 고급 대학급의 아주 최고급의 교육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설립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물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 설립이 몇 년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죠. 연희 전문 학교라는 게 세워졌고 그게 현재 명문 대학인 연세대학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몇 년? 아닙니다. 10년? 그것도 안 됩니다. 몇십 년에 걸친 준비를 하고 진행한 끝에서야 겨우 연희 전문이라는 학교가 설립이 되고 현재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희 전문의 시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더우드 박사는 연희 전문을 하기 전에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죠. 경신학원을 먼저 세웁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대학교가 아닌 작은 학교고 거기는 이제 언더우드 학당 정도로 이름을 불렸겠죠. 지금 이름이 언더우드 학당이 계속 교육기관으로 남아서 현재 경신중고등학교 지금 서울의 대학로 해화동 대학로에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제 언더우드 학당 하다가 그로부터 또 몇십 년간 운영된 후에 경신학당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신학당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대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언더우드 박사 혼자서 대학을 설립한다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의 활동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후원을 받고 있는 미국의 이제 장로교 교단으로부터의 지원을 계속 끌어내는 것.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서울에 이미 이제 배재학당이니 뭐니 다른 선교사과 이제 미국의 다른 선교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학당들이 있었어요. 대학교는 아니고 이제 배재학당을 생각하면 지금 배재고등학교를 생각하면은 딱 적당하겠죠. 이런 여러 이제 선교단체들과 연합을 해서 공동의 대학교 수준의 연합 대학교를 설립하라는 준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 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하기 어려웠던 거는 이런 거죠.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외에도 그 당시가 이제 구한말에서 이제 국권을 뺏기고 일제시대로 들어간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제 조선 여기 일본 정부죠.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그 조선 안에 그런 고급 교육, 그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싶지 않은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던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것도 큰 돈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에서 총독부가 정책적으로 그거를 방해하고 있다면은 거의 뭐 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겠죠. 그런 것들을, 그런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밀어붙였던 게 바로 언더우드 박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난관을 겪고 있는 사이에 사실은 이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 재단으로부터의 갈등도 있었어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미 그 평양에 숭실대학교라고 하는 그 정식 뭐 대학교인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교수진과 학생을 운영하는 숭실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참 그 선교 활동은 그 좋은 성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도 인간적인 갈등들, 그다음에 권력적인 그 헤게모니에 대한 갈등들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선교 선교권에서는 숭실대학교가 있으면 대학 조선에서의 그 대학 수준의 학부 교육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으로 서울, 당시는 한양이 그 대학을 하나 더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한 거예요. 여러 선교재단이 같이 모여서 하나를 세워도 힘든 판에 내부에서도 충분히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로 충분하니 서울에는 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 반대파가 있으니 쉽게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지금 그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서울에 와 있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숭실대학교가 닫고 그 남쪽에서 다시 시작해서 한 대학교가 바로 그 숭실대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희 전문 연세대학교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대학인 셈입니다. 어찌됐든 숭실대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그 이제 한양에 이제 대학교를 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언더우드 박사의 주장이 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지만 우선 그 지방에 있는 큰 도시인 평양도 충분히 크지만 한양의 그 중심에 그 대학을 세운다는 게 영향력이 더 크고 선교, 뭐 인재 발굴, 그 다음에 교수진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서울의 한양에 대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의 서울대학교와 같은 그 역할을 그 비중과 그 무게가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려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대학은 추진되었고 일본의 그 총독부의 방해 속에서도 꾸준히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총독부의 많은 핑계는 이런 겁니다.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일본에서도 그 대학령이라는 게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댔는데 그게 현재 이제 대학 설립법 같은 이제 법률적인 절차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무한정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선에는 대학을 세워주고 싶지 않은 총독부의 의도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대학이 설립이 안 되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는 이것을 추진하는 게 조선 내의 어떤 그 활동이 아니라 미국의 선교 재단들이라는, 그렇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외교적인 그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조선에서는 그 연희전문이라는 학교가 세워질 수 있게 됐죠. 물론 그 과정에서 한 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 조선 기독교 대학 정도의 그 이름으로 했는데 그거는 너무 설립을 안 내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단계로 밟아가면서 계속 그 준비를 확장을 해 나갔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내부의 선교재단도 설득을 하고 미국의 선교재단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총독부까지도 설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1915년이 되어서 이제 연희 전문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 언더우드 박사의 이름이 나왔던 이 재중원 1895년으로 생각해 보면 벌써 20년이 흐른 세월입니다. 20년을 준비해서 이제 겨우 시작을 하네요. 그 당시 이제 1915년이었는데 여러 가지 허가,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대학교를 세우려면은 그만한 이제 그 건물, 학교, 대학교 건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으려고 하면은 정말 건물이야말로 뭐 몇 달이면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을 지어야 되는 이런 준비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으로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언더우드 박사의 형의 도움이 아주 큽니다. 우리는 그냥 그 언더우드 박사를 그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재중원 뭐 이런 걸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 언더우드 박사의 형은 미국에서 언더우드 그 타자기로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해서 크게 사업을 하신 분이고 그만큼 그 돈을 많이 번 분이죠. 이분이 그 미스터 세브란스 못지않은 돈을 쾌척을 해서 그 돈으로 연세대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진을 영입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그 형이 큰 돈을 내었다는 거지 여기에는 그 미국 북장로교 재단의 선교재단에서 그 꾸준히 그 기부금을 모아서 보내준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그 연희 전문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름을 이제 연희 전문이라고 지었던 것은 지금의 위치죠. 지금 연세대학교가 있는 곳을 그 부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언더우드 박사는 매입을 해요. 이 과정도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는 땅이 그 당시에는 연희궁 터였어요. 그러니까는 참 그 한양에 보면은 온 사방이 다 무슨 국에서 왕족들의 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가 있는 그 안산 자락과 그 건물이 있는 이 넓은 지역이 전체가 연희궁 터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사람이 살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연희궁이 있었다는 곳이죠. 그러면 이름을 연희궁으로 붙인 이유는 거기가 바로 그 지역 고향의 그 지명이 연희군이었습니다. 앞뒤에 선호는 좀 모르겠네요. 연희궁이 있어서 연희군이라고 붙였는지 연희군이라서 궁호를 연희궁이라고 지었는지는 좀 애매하네요. 어찌됐든 뭐 그랬는데 이제 이 시대는 이미 1915년이면 이미 국권을 다 뺏기고 조선 총독부가 그 우리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니까 결국 이런 왕가의 땅, 뭐 왕족의 땅, 무슨 터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은 사실상 모든 소유주가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갖고 있는 땅인 셈이죠. 그래서 총독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돈도 돈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지금 그 연세대학교 땅 넓이를 보면 아시겠죠? 정문에서부터 바라봐서 저 안쪽에 건물 있는 데까지만 해도 좌우로 건물이 수십 동이 있는데 그 넓이만 해도 엄청난데 사실은 연세대학교의 그 넓이는 그 건물이 있는 거 바깥쪽에 그거의 몇 배나 되는 안산 자락터까지 다 연세대학교 아니거든요. 그 넓은 땅을 매입해야 되는 돈도 돈이지만 총독부는 설립을 해주기 싫어하는 상황이니 안 팔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어려움이 하나씩 다 뭉쳐 있습니다. 어찌됐든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연희전문학교에 그 설립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땅 부지도 결국 몇 년에 걸쳐서 협상 끝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립 허가를 받고 몇 년 동안 땅을 구입을 못해서 구입을 하고 그럼 땅만 있으면 되나요? 거기에 이제 또 그 본관과 그 강의동을 지어야죠. 이 세월 동안은 학교를 안 열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 종로에 있는 YMCA의 건물을 강의실로 임대해서 몇 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연희전문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또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와 그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지는데 그 또 긴 세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긴 세월이 왔죠. 정말 그 제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와서 현재까지 오는데도 긴 세월이 걸렸고 그 연희 전문학교를 조선의 그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을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
조선에 온 언더우드 박사가 연희전문학교를 출범시키는 데만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분의 뜻이 얼마나 컸는지 처음 언더우드 박사도 제중원이 처음 생기고 세브란스 병원을 변할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하셨거든요. 의사로. 그때도 연희전문학교를 세우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연희전문학교가 세워지고 나면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과 연희전문학교를 합친 동합된 학교로 만들겠다는 꿈을 사실 제중원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질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둘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대단한 종합대학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과정이 너무 길었고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일제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나서 부산에 내려갔다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부산에 내려갔고, 연희전문도 서울이 점령되면서 부산에 내려가서 임시학교를 세울 때 같이 합동으로 이제 캠퍼스를 운영하다가 이제 서울이 수복되고 대학교가 다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서야 겨우 연희전문과 세브란스 병원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때가 1950년이 되어서야 했으니까 횟수로 70년에 걸친 긴 역사를 통해서 겨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네요. 이렇게 겨우 연세대학교가 하나의 학교로 되는데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산 자락길에서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산책을 나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